자, 수험생들은 뭐든지 힘들어요.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다 힘듭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지만 5월달 되면 날씨 더워지죠. 짜증나죠. 공부는 안 되죠. 그럼 막 짜증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짜증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공부하기 그렇게 막 어렵진 않잖아요. 지금은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토요일 날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자, 2시간 했는데 지금 오늘 남아있는 내용이 1시간에 끝내기는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한 번 더 쉬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2시간 했는데 뭘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탄력성이 했죠. 탄력성이 했고 그 다음에 탄력성이 끝나고 뭐 했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 정도 한 거예요. 이제 2꼭지 한 겁니다. 사실은 많이 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한 것 같지만 딱 2가지 한 거예요. 탄력성에서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영세대주는 탄력적이다. 그다음에 공급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는 단기 비탄력, 단비, 장기는 탄력적, 규제 완화 탄력적, 강화 비탄력적. 생산 기간이 짧으면 만들어내는 기간이 짧으면 빨리빨리 만든다 탄력적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으로 와서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한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이다. 수급 저질이 곤란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그다음에 B자 관련해서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뭐 정보의 비대칭성.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하면 그러면 시장 기능이 강화된다, 약화된다, 약화된다. 가격이 잘못될 수 있다. 가격 왜곡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뭐 단기거래 곤란성, 수요자 공급자가 뭐 소수다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정도 한 거예요. 자, 효율적 시장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새로운 주제. 효율적 시장은 최근에는 아주 자주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효율적 시장은 3가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주제가 3가지야. 효율적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가 포인트가 요 초과이윤이라는 거예요. 초과이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 이제 2번째가 이런 게 있어요. 예. 우선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까? 그래서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주제가 있습니다. 얘는 출제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2번째고 그다음에 3번째가 계산 문제 하나 있어요. 효율적 시장은. 근데 계산 문제는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3가지 내용 중에서 시험은 압도적으로 잘 나온 게 이겁니다. 여기 초과 이윤 여부. 여기 이제 가장 잘 내요. 그러면 초과 이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해볼 건데 저 효율적 시장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는 부동산학 이론이 아니고 주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보지 말고 이제 주식 보자고요. 제가 A라는 회사에 주식을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해요. 고민하고 있는데 이 A라는 회사의 주식 가격이 주가죠, 주가. 이 주가의 움직임, 주식 가격 움직임을 봤는데 그러면 이 A라는 회사가 신약을 개발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제약회사인데 신약 개발했다. 이런 약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 알 먹으면 코로나 안녕. 이런 약 개발하면 좋겠죠? 근데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랬더니요. 1번 A라는 제약회사의 주식 가격이 주가가 급상승해서 상승. 그러면 A라는 제약회사 주식 샀으면 대박 나겠네요. 자, 이럴 수 있고 주가가 불변이야. 주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럼 1번처럼 되면 이 신약을 개발했다는 정보가 이게 정보잖아요. 정보가 주식 가격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A라는 제약회사인데 신약을 개발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라는 제약회사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 정보가 시장 가치에 이 주가가 시장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시장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거야. 반영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번처럼 되면 이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간 거라고. 그러면 시장 가치 반영. 1번은 시장 가치에 반영 정보가 2번은 반영되지 않았죠. 이렇게 반영된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해요. 효율적.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바로 시장 가치에 반영되면 그것은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고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고
반영되지 않으면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한다고. 그럼 요 1번이 반영됐으니까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럼 2번은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 이렇게. 이게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이 뭔데요? 그러면 어떤 정보가 시장가치에 반영돼 있으면 효율적, 반영되지 않았으면 비효율적. 이렇게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게 관한 게 효율적 시장입니다. 근데 이 주식 이론을 부동산에게 접목시켜 보는 거야. 왜? 주식 가격 움직임과 주가의 움직임과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유사한 면이 있어요. 노원구 이 노원역 일대가 새롭게 개발된다는 정부에서 발표 났습니다. 그게 정보야. 그럼 그 정보가 있으면 노원구의 이 노원역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이에요. 급등. 개발될 때도 올라가는데 개발되는 정보가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나 어떤 정보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 이론을 부동산에게 접목시키는 게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럼 이제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신속 정확하게는 별로 안 중요해요.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노원역 일대가 새롭게 개발된다. 노원역이 환승역이 된다. 이걸 아침에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신문 나고 방송 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역 일대 부동산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효율적. 이렇게. 뭐 그런 일 없겠지만 노원역에 만약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대. 납골 땅이 대형으로 들어온대. 그러면 노원역 부동산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뭐요? 떨어져야 돼. 떨어진다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냈다고.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OX. 오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만 효율적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도 효율적이야. 어떤 정보가 좋은 정보가 있을 거고 나쁜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환승역이 된다면 좋은 정보니까 가격은 올라갈 거고, 납골 땅이 들어온다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럼 노원역 일대가 왜 가격이 떨어졌어요? 나쁜 땅이 들어온다 하니까. 그럼 정보가 반영됐잖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좋은 정보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나쁜 정보면 가격은 떨어질 거고, 그것도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럼 노원역이 환승역이 된다고 했더니 가격이 올라갔다. 그것도 효율적 시장이야. 그것도. 노원역에 납골 땅이 대형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역 일대의 분산 가격이 떨어졌다. 그것도 무슨 시장이다? 효율적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반영돼 있으면, 이 정보라는 게 꼭 가격을 올리는 정보는 아니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 정보도 있겠죠. 그래서 정보가 반영돼 있으면 효율적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요 제약회사를 본다면, 요 A회사가 제약회사니까 이 A 제약회사가 10년 전에 어떤 신약을 개발했다. 과거의 정보. 오늘 아침에 신약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는 앞으로 어떤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그건 미래의 정보. 자, 그러면 이걸 우리 부동산으로 접목시켜 보면 3년 전에 노원역 일대가 어떻게 개발됐다. 과거의 정보. 오늘 아침에 어떻게 개발했다고 발표해놨다. 현재의 정보. 근데 노원역이 환승역이 된다고 발표해놨어요. 오늘. 다만 환승역이 된다고만 발표해놨어요. 근데 어디에 환승역이 되면 5번 출구가 어디에 생긴다고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걸 미래의 정보. 곧 발표할 거야. 그거는. 요거 이제 미래의 정보. 근데 미래의 정보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노원역 일대의 도시계획을 수립한 사람은 알고 있을까 모를까? 알겠죠. 그래서 내부자 정보 건다고. 국가에서 제4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게 현재의 정보. 어느 지역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된다는 것은 LH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의 직원들은 알까 모를까? 알겠죠. 그래서 내부자 정보. 이렇게. 그래서 이 미래 정보가 다른 정보보다 우수한 정보라고. 여기 이제 우수한 정보란 말 나오거든요. 우수한 정보.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우수한 정보야. 그럼 이 우수한 정보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거 배우겠다는 소리 여기서. 그거. 그래서 이 초과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예, 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노원역에 관해서 이 두 개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야. 저는 미래의 정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보다 제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리야? 그게 초과이윤이야. 그래서 미래의 정보 이용해서 초과이윤 얻다가 징역 간 사람들이 LH 직원들이잖아요. 직원들은 이렇게. 그 결국은 미래의 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효율적 시장이 구분돼요. 어떻게 구분되냐면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전부 다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럼 효율적 시장이니까 정보가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니까. 근데 정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져. 약성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인데 반영되는 정보가 가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약하다는 소리야. 강성 효율적 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 강성 효율적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은 효율성이 강하다는 소리야. 왜? 정보가 많이 반영돼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여기도 이제 책은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 이렇게 두 가지 반영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내면 틀린 말이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가 반영돼 있다. OX, X. 그게 시험 문제야. 최근에. 그래서 다시 이 정보를 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는 이미 공개됐어요. 지금 신문에 났다. 그게 현재의 정보야. 그러면 이 두 개의 정보는 이미 공개됐죠. 그래서 공포된 정보 또는 공개된 정보 그래요. 그럼 미래의 정보는 공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미공개. 미공포된 정보 그래요. 그럼 공개된 정보, 공포된 정보라고 나오면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개를 묶으면 모든 정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강성 효율적 시장, 아니 중강성.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포된 정보든 아직 공포되진 않는 정보든 모두 다 반영되어 있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오몇 가 있습니까? X. 모든 정보가 반영된 것은 강성이라고. 강성. 이렇게. 그럼 이 세 가지 정보 중에서 법에 저촉받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이 두 가지. 미래 정보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래 정보 이용하니까 징역 간다는 소리야. 사실 나는 징역 가더라도 이용해서 돈 벌고 싶다. 그렇지.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거야.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 미래 정보 이용해서 한 100억 벌고 징역 한 2년 살고 나오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100억 벌고 2년 살고 나오고 그때만 잠시 살고 나오면 되지. 그 100억 중에서 국가에서 한 10억 뺏어가고 90억이 남아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럴 기회를 안 주네. 누군가가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야, 너 2년만 살고 나올래? 90억 줄게. 100억 줄게. 오케이. 살고 나올게. 요즘은 징역 가도 뭐 때리고 그러지는 않는다니까. 가서 책도 보고 2년 동안 얼마나 좋겠어. 예전엔 때리고 그랬다잖아. 서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되잖아. 나 독방에 넣어주세요. 혼자 안 있으면 되니까. 또 수업 시간에 이상한 이야기 했는데 요거는 기억 없고 그런 것만 기억하죠. 나도 2년 동안 100억 주면 갈란다는 거 이렇게. 예? 자, 요 미래 정보는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정보야. 그럼 혹시라도 공식적으로 이용 가는 정보는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는 그럼 요 두 가지. 이해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효율적 시장이 나눠지는 거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나왔습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OX. O. 그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OX. O.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냈어요. 시험 지문에. 지금 말한 것이 한 2번 나왔습니다. 효율적 시장은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OX. 오잖아요. 효율적 시장이 나누어졌잖아요. 이렇게. 구분됐잖아요. 왜 구분됐어요?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내면, 이렇게 내면 다 맞춘다니까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다고. 근데 그걸 효율적 시장은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구분된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이지? 그런다. 응? 구분되잖아요. 이렇게. 요 구분해놨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요. 분석 방법이라는 거 나오는데
요거 이제 지금 요거는 왜 하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초과 이윤 여부를. 그러니까 이제 분석 방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 증권 관련된 책, 증권, 주식 관련된 책 보면 전부 이거 나와요. 이거 안 나온 책은 그 잘못된 책입니다. 주식 관련된 책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서점에 혹시 갈 일이 있으면 가봐요. 그러면 주식 또는 증권 관련된 코너를 가면 이 책이 나오면 그 책의 심지어는 이 책 표지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렇게 막 해놓고 그래.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증권에 관련된 데서 나오는 건데 왜? 이게 주식 이론이니까. 그럼 이런 거요. 뭐가 저 기술적 분석이냐면 제가 A 회사에 지금 주식을 살까 말까 막 고민을 해요. 그럼 주식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사야 되잖아요. 그럼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A라는 주식회사에 A 회사의 주식의 주가를 이걸 분석할 때 A 회사의 과거의 정보만 가지고 분석을 해요. 이것만 가지고 분석한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A 회사의 주가를 분석할 때 A 회사의 과거의 영업 실적, 그다음에 현재의 지금 실적,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이 두 가지 정보 이용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험은 기술적 분석이 무슨 말이고 기본적 분석이 무슨 말인가 이런 것은 내지 않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있어야 돼. 기술적 분석 그러면 과거의 정보 이용했다는 거. 그러면 기본적 분석 그러면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이용한다는 거. 그럼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으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까? 하는 거잖아요.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정보 이용하는 거고 기본적 분석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 이용하는 거니까 기본적 분석했단 말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걸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약성 효율적 시장을 가볼까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고 이 과거의 정보 이용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반영되어 있고 약성 효율적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라고. 그럼 중강성은 과거, 현재 이 두 개의 정보가 반영된 시장으로서 두 개의 정보 이용하는 것을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 이렇게 강성효율적 시장이 되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책에만 있는 거야. 아까 우리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하나 있었죠. 완전인 시장. 완전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것처럼 이 효율적 시장도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는데 이 강성은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모든 정보가 시장같이 반영됐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강성이다. 그러면 노원역 일대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개발될까? 전부 다 가격이 반영됐다는 소리야.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성효율적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강성효율적 시장이 되면 시장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가격을 분석할 필요 없다고. 그 현재 형성된 가격이 다 적정한 가격이 되니까. 왜? 미래를 다 반영해 놨으니까. 그래서 강성효율적 시장에는 분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 이용했다. 기본적 분석은 현재의 정보까지 이용한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제 초과이윤으로 가기 전에 정상이윤인데 이건 쟁점이 안 돼요. 정상이윤은 다 가능합니다. 어느 시장이든 간에 약성이든 중강성이든 강성이든 간에 투자하면 정상이윤은 가능해요. 정상이윤 쟁점이 아니라 초과이윤 쟁점이에요. 초과이윤은 뭘 초과이윤 하냐면 정상이윤보다 더 높은 이윤이야. 그러니까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초과하는 이윤을 이걸 초과이윤이라고 그래요.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초과이윤. 자, 이런 개념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 그럼 한 달에 5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월급이 500만 원에 한 달에 직장 생활하면. 근데 만두 가게를 하면 그러면 1000만 원을 번다고 봐요. 1000만 원. 그럼 500만 원은 다른 일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500만 원이 정상이윤이고 만두 가게 하면 500만 원보다 더 많은 1000만 원 벌어요. 그 1000만 원이 초과이윤이 아니라 뭐가 초과이윤이야? 500만 원이 초과이윤이야. 그 만두 가게를 했다.
1200을 번다. 그건 1200이 초과이윤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일 하면 50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게 나의 인건비 개념이야. 그거 내 정상이윤이야. 그거 빼고 700만 원 덤으로 더 벌죠? 그걸 초과이윤을 한다고.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만두 가게를 하는데 내가 직장 다니면 500만 원 번다. 만두 가게 하는데 400만 원밖에 못 번다. 만두 가게 안 한다는 소리야. 그럼 만두 가게 하는데 600만 원 번다. 그럼 직장 생활보다 100만 원 더 벌죠? 그 100만 원을 뭐라 한다? 초과이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 정상이윤, 내가 직장 생활에서 버는 500만 원보다 더 많이 버는 거, 이걸 초과이윤이라고 그래. 자, 이제 초과이윤 여부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니까 초과이윤을 찾아갈 건데, 필기노트는 이런 표가 없어요. 필기노트는 이렇게 놨어요. 요 약성에서는 과거,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초과이윤 없다 이렇게 놨죠. 이렇게 놨는데 필기노트는 이제 이런 표를 통해서 해볼게요. 뭐 표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거기다가 의미를 다 전달되니까. 그럼 약성에서 초과이윤은 약성에 없는 걸 찾아가면 돼. 없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요. 여기다 제가 여기 있는 거 한번 써볼게요. 과거 정보라는 게 있고, 현재 정보라는 게 있고, 미래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있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네. 이렇게. 그래서 이 5가지 사항인데, 약성에 없는 거 찾아볼까요? 약성에 있는 것은 과거가 있어요. 약성에 있는 것은 기술적이 있어요. 그 없는 게 이 3가지잖아요. 이렇게 3가지. 그럼 약성에서 이 3가지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럼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성효율적 시장에 내가 과거 정보 이용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다른 사람도 과거 정보 이용하고 있으니까.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하고 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그때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약성에서 과거의 정보 이용했다. 기술적 분석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약성이 없는 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약성이 없는 게 요 3가지니까 요 3가지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야 그거. 그럼 약성에서 현재 정보 이용했다. 기본적 분석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미래 정보 이용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강성으로 갈까요? 강성은 분석이 필요 없다 했어요. 이거 필요 없다 했어요. 필요 없다 했어요. 그럼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어요. 그럼 강성이 없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 이용한다. 기술적 분석한다. 초과이윤 없어요. 현재 정보, 기본적 분석 초과는 없고 미래 정보 초과는 없습니다. 그럼 강성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윤은 존재하지 않는다. OX? O. O잖아요. 일부러 X 그런 것 같아. 봐요. 강성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다니까. 어느 누가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러면 중강성은 강성 아니죠. 그러면 초과이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 그러면 중강성 찾아가 볼까요? 중강성으로 갑습니다. 이렇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 분석이 있으면 기술적 분석도 있는 거죠. 포함한다겠습니까? 그러면 중강성에서는 과거, 현재,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까지 있는 거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강성에서 아니 중강성에서 없는 거 찾아가 볼까요? 요 미래만. 중강성에서 미래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정보 기술적 분석했습니다. 여기 과거도 있고 기술적 분석도 있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정보 기본적 분석, 현재 기본적 분석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강성은 오로지 무슨 정보 이용했을 때만, 미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됐지요? 그럼 끝난 거죠. 초과이윤 여부는. 강성은 있잖아요. 강성은 다 없다 그러면 돼요. 강성은 우수한 정보도 없고 우수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정보비용이라고 그래요. 정보비용도 없고 초과이윤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낸다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초과이윤은 얻을 수가 없다. OX? O. 강성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초과이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느 경우에 미래 정보 이용했을 때. 자, 그렇게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가 이제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 시장에서는 크게 보면 세 꼭지를 배운다겠어요. 첫 번째 초과이윤 여부.
그 초과이윤 배웠잖아요. 뭐 세 번째는 계산 문제다. 그거는 이제 언급하지 않을 거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째 곡지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내용은 복잡한데 두 번째 곡지는 근데 시험은 자주 출제하지 않는다. 요거 자주 출제하고. 자, 그럼 이 표를 제가 이제 풀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풀어서 필기노트는 없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자고 이렇게. 효율적 시장 세 가지가 있었네. 약성, 중강성, 강성.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이 뭔데요? 과거 정보 반영됐고 기술적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성에서 뭘 해요? 초과이윤 여부를 물어본다. 초과이윤. 그럼 약성에서 과거 정보 이용하거나 기술적 분석하거나 그럼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약성이 없는 거 현재, 미래, 기본적 분석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고 기본적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 기본적 분석했단 말은 기술적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는 소리죠. 기술적 분석까지. 그러면 중강성에서 과거 정보 이용했습니다. 현재 정보 이용했습니다. 기본적 분석했습니다. 기술적 분석했습니다. 초과이는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강성에서는 없는 게 오로지 미래죠. 미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이는 얻을 수 있다. 강성 모든 정보 반영되어 있다. 초과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정보 이용해도 초과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이 표를 아까 했던 표를 제가 이렇게 말로 정리해 본 거예요. 서술한 거죠. 말로 한 게 아니라 서술해 본 겁니다. 이제 효율적 시장에서 세 번째 사항은 좋아. 그러면 효율적 시장을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약성, 중강성, 강성. 자,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거 어디에 속합니까? 중강성입니다. 중강성. 그게 결론이요.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우수한 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LH 직원들 내가 너무나 그 사람들 많이 하나? 그러면 LH 직원 뺍시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강성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 현재의 정보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는다고 봐요. 부동산 시장은 현재의 정보를 잘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약성입니까? 중강성입니까? 약성이 되는 거지. 현재의 정보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약성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현재의 정보 이용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현재의 정보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는다 이 말은 오늘 아침에 노원역이 환승역이 된다고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게 현재의 정보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투자해서 초과이윤을 얻었다. 그것은 불가능하지. 노원역이 환승역이 된다고 신문에 나오는 순간 방송에 나오는 순간 노원역 일대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소리야. 다만 환승역이 되는데 어디에 3번 출구가 된다. 그거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걸 이용하면 그 일대의 토지를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리지.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로지 미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디입니까? 중강성.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효율성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중강성까지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어디까지? 중강성까지. 그래서 기억난가 봐봐요. 이 앞전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서 첫 번째 불안정 경쟁, 두 번째 국지적 시장, 세 번째 중강성 효율적 시장. 최근에 그걸 잘 내요.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낸다고. 뭡니까? X입니까? X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중강성 여기서 나왔잖아요. 기억이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요. 중강성 이렇게. 필기노트 다 있는 내용이니까.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기출지문 보고 갑시다. 기출지문.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유. 이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유는 뭘까? 초과이윤. 그럼 요 1번 지문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현재 가치에 대한 요것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가치라고 현재의 정보라고 생각한다고. 현재의 정보가 아니에요. 가치 이를 판단할 때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주식 가치를 판단할 때 주식의 현재 가치를
주식 가격을 판다. 여기 주식 가격, 주가예요, 주가. 주가 아니면 또 부동산 가격이 된다고. 요거 판단할 때 역사적 자료를 분석했다는 소리야. 그럼 과거 정보 이겼다는 소리야. 그럼 요 1번 지문은 결국 이거라고. 길게 해놨지만 약성에서 과거 정보 이용했다.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초과는 얻었다 했잖아요. 그거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이 말이야 이게. 2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포된 것이건. 공포된 게 뭡니까? 두 가지. 과거와 현재. 그렇지 않는 것은 공포되지 않는 것. 미래의 정보. 그럼 2번 지문은 이런 뜻이잖아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OX, X. O 아니라니까. X. 일부러 O 막 이러고 반대로 한 것 같아. 일부러. 지금은 여러분 생각을 버리라니까. 요 OX 할 때 있잖아요. 모를 것 같으면 여러분 생각하고 반대로 하면 돼. 그러면 답이야. 모르니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해버리면 답이야. 여러분 생각 버려버리고. 자, 3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이 초과이익이죠. 얻을 수 없다 나왔습니다. 5조.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이익 얻을 수 있어. 그럼 나머지는 초과이익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옳은집니다. 4번. 부동산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는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OX 5조 5입니다. 여기 지금 4개 지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네요. 이거 재밌어요. 4번이. 그냥 여담으로 들으세요. 이 4번 지문 가지고 이의 신청했습니다. 이의 신청. 근데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의 신청했냐면 이의 신청한 사람도 그럴싸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이해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붙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문제만 맞추면 자기가 합격한다고 생각하면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어떻게 이의 신청했냐면 여담으로 들으세요. 그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부동산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일 때 이렇게 가정했죠. 가정.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죠. 왜? 부동산 시장이 강성효율적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이 지문 자체가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했었어요. 안 받아줬습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계란 이야기를 했나 보다. 자, 여기가 이제 효율적 시장 일부야. 제 3부가 계산 문제인데 이제 2부는 뭐? 2부는 지금도 머리 아프니까 2부는 이거 맞자고 그냥 하나 외우자고. 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 할당 효율적 시장. 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저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안 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못 벌게 돼 있는 시장. 그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못 번다. 그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럼 여기 막 뭐라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여기. 요 위에 것을 내는 게 아니라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요거 낸다고. 그럼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된다. 요것만 해. 요것만. 그럼 부동산 시장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이야. 불안정인 시장도 할당 시장이 될 수 있다. 불안정인 시장의 대표한 게 독점이야. 독점 시장도 할당 시장이 될 수 있다. 요것만 된다고. 요것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암기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3월달 되면 이걸 제가 설명한다고. 왜 그렇게 된가? 지금 설명하면 앞에 것도 다 잊어버리니까 요게 잘 나오면 요걸 했겠죠. 제가. 요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 할당 일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여 여기까지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여 여기까지 오라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여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뭘까 있을까? X.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요 완전 경쟁 시장 있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과 똑같잖아. 강성 효율적 시장.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초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야. 잡아봐요.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여기 할당 효율적 시장이야.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완전 경쟁은 벌써 이상해지잖아요. 눈빛이. 그래서 제가 지금 안 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란 것을 제가 가볍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성이 없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 올래요? 부동산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왔습니다. 근데 노원구가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를 내가 빼내기 위해서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요. 그게 정보 비용입니다. 1억 들어갔어요. 자, 봐요. 노원구가 개발된다는 노원역 일대가 개발되는 정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정보를 어디선가 입수한 거야. 알았다고. 근데 입수할 때 돈이 1억 들어간 거야. 이렇게. 정보 비용이. 이 정보를 이제 얻었죠. 1억 넣어서 얻어가지고 투자했어요. 근데 이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 1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제 돈 1억이 들어가서 정보를 구해서 투자했는데 1억 번 거야. 실질적으로 저는 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도 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되면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고. 정보 비용과 정보를 이용한 이익이 같아지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제가 정보 비용은 1억 들어갔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노원역 일대를 투자했어요. 근데 3억을 벌었어요. 여러분은 투자 안 했으니까 돈 못 벌었죠. 저는 얼마 벌었어요? 그렇지, 2억. 3억 벌었다 하면 안 돼. 2억 번 거야. 비용이 1억 들어갔으니까. 그럼 정보 비용보다 정보를 이용한 이익이 더 크면 저는 초과 이윤을 얻은 거라고. 제가 돈 번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보다 제가 초과이윤을 얻어버렸지. 그럼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거야. 할당효율적 시장은 어느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못 버는 거라고. 그럼 이제 이렇게 정보 비용보다 정보를 이용한 이익이 더 크면 나는 초과이윤 얻었고 여러분 돈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게 된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 부동산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생각해 봐요. 부동산 시장이 일반적으로 할당효율적 시장입니까?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에요. LH 직원처럼. 그러니까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될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LH 직원들이 정보 비용이 1억 들어갔어. 1억. 1억 들어갔는데 투자했는데 계속 1억밖에 못 벌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그 직원들도 돈을 못 벌어. 우리도 못 벌고. 그렇게 된 시장을 할당효율적이라고 그래. 그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닌데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바로 부동산 시장은 할당효율적이 될 수 있냐 없냐? 있다. 그럼 된다고 이렇게. 근데 불안정인 시장이 결국 부동산 시장이고 독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묶어서 불안정인 시장도 독점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봐봐요.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가 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지. 됐나요? 이 정도를 시험에 출제합니다. 눈빛 마지막에 안 좋아졌어요. 여기 어려우면 여기 이 가운데가 어려우면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결론. 이 과정을 통해서 봤더니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하지만 할당효율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더 짜증나요. 그러니까 안 할 거니까 나오도 안 했고. 자, 이렇게 해서 효율적 시장이 끝났습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하지도 않고 이제 계산 문제 하나 나와요. 여기는 계산 문제 없고 기본소문 계산 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럼 효율적 시장이 끝나요. 그럼 효율적 시장이 끝나고 나면 시장론 전반부가 끝나. 자, 시장론 후반부가 지대이론이라고 이어집니다. 지대이론. 자,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이거 지대이론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지대이론 가볼게요. 됐습니까? 예.